아빠 근데 있잖아 이거 이서인이 준 건데 뭔지가 모르겠어. 왜 안 서야 왜 앉아야? 쓴 사람한테 물어봐. 선생님 너 뭐라 쓴 거야? 에잇 손구멍에 끼워 넣어야 되겠다. 손구멍에 끼워 넣었어. 아,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잠깐만. 알았어. 이거 기와집의 문과 구조 무슨 소리일까? 왜 앉아야? 앉아야? 알아서 앉아 앉아야지. 이거 이거? 우뚝 솟은 커다란 문, 높은 지붕이고 높은 지붕 이고선 솟을 대문,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문, 타박타박 타박타박 무슨 소리일까? 동그란 문고리 쥐고 살며시 밀어 덜그러. 곡간, 마곡간으로 이어진 행랑채, 그 앞 널따란 행랑 마당에선 타박타박 타박타박 섬 쌓느라 바쁜 발소리, 가을거지 끝나 불룩해진 곡식섬이 차곡차곡. 여보게 한섬은 부엌에 드리게나. 아빠 근데 있잖아 이거 들어보니까 섬이라니까 가만히 한섬 두섬, 한 섬 두 섬 하니까 한가만히 두가만히 싸라. 바다에는 한 섬 두 섬. 아, 그런 것 같아? 이거 쌀 한 섬, 두 섬. 이거.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되지. 어. 행랑마당한 나지막한 담은 다시 행랑마당한 나지막한 담에 난 중문, 대문보다 작은 문, 사랑채로 들어가는 문. 툭툭툭 툭툭툭 무슨 소리일까? 빼꼼히 열려있는 한쪽 문을 슬쩍 밀어 덜컹. 누마루 대청마루 사랑방으로 이어지는 사랑채, 그 앞 널찍한 사랑마당에선 툭툭툭 툭툭툭 병풍 터느라 부지런한 소리, 꽃과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질 듯 하늘하늘. 아 맞다 이거 어? 퀴즈 같은 건데 퀴즈 같은 거. 이거 어떤 게 퀴즈 같아? 무슨 뭐 하는 소리인지 같이 퀴즈 같은 거. 여보게 저쪽 귀퉁이도 깨끗이 털어내게나. 초가스. 양쪽으로 젖힌 문, 그 안쪽에 옆으로 미는 미닫이 문,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문. 웅얼웅얼 웅얼웅얼 무슨 소리일까? 말소리. 조용조용 다가가 슬며시 옆으로 밀어 드르륵. 말소리. 사방탁자 경상이 가지런히 놓인 사랑방, 조용하고 깨끗한 방 안에선 웅얼웅얼 웅얼웅얼 먹물 묻힌 붓 끝으로 충문 쓰며 읊는 소리. 신문이 뭐야? 한자야? 충문. 충문 한자지. 축은 글쎄 축하한다는 글인지 빌축자 뭐 어떤 뭘 소원을 비는 건지 글쎄. 충문 쓰- 돋보기가 있으면 탁 해가지고. 이거 충문 쓰며 읊는 소리. 마음에 찰 때까지 정성스레 쓰고 또 쓰고 이쯤이면 되었을까 나지막히 읽는 소리. 얘야 여기 먹갈 물 좀 떠오너라. 얘야가 그 뭐지? 신하들인가? 하인가? 아, 그럴 하인일 수도 있고 아마 애기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아 얘야. 사랑채 옆쪽으로 난 중문, 편리하게 드나드는 작은 편문, 안채로 들어가는 문, 쿵덕쿵덕 쿵덕쿵덕 무슨 소리일까? 조그만 고리 붙잡고 슬쩍 밀어 비그덕. 안방, 대청마루, 부엌으로 이어지는 안채, 그 앞 널찍한 앞마당에선
쿵덕쿵덕 쿵덕쿵덕 커다란 떡매로 떡 내리치는 소리. 떡매가 하늘 높이 휙 올랐다가 쫀득쫀득 인절미 되도록 힘껏 내리치는 소리. 영차 떡밥 뒤집어라. 커다란 나무 널 두 짝문. 초승달 모양 문지방이 있는 문.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 지글지글 지글지글 무슨 소리일까? 가로지른 빗장을 조심조심 잡아당겨 덜커덩. 부뚜막 위엔 나란히 걸린 가마솥. 선반 위엔 잘 닦여 반드르르 윤나는 그릇들. 커다란 화덕 위에선 지글지글 지글지글 부침개 부치는 소리. 허이 여기 돼지기름 좀 더 둘러주소.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문 하나가 우뚝. 아무나 들어설 수 없는 사당.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 달그락 달그락 무슨 소리일까? 살금살금 다가가 옆문을 가만히 밀어 스르륵. 조상님 신주 모신 아담한 사당. 은은한 저녁물 드리워진 방 안에선 달그락 달그락 차례상에 놓일 신주, 향로, 촛대 닦는 소리. 조상님 올해도 풍년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당 옆 낮은 담에 난 조그만 문. 문 한 짝 달린 문. 기와집 밖으로 나가는 뒷문. 달 떠온다 달 떠온다 우리 마을에 달 떠온다. 무슨 소리일까? 작고 작은 문을 살살 열어 덜컹. 야트막한 뒷동산에 올라가니 달맞이하는 사람들. 달 떠온다 달 떠온다 우리 마을에 달 떠온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늘엔 휘영청 둥근 보름달. 이 밤이 지나면 8월 한가위라네. 늘 풍성한 한가위 같게만 하소서. 정보마당. 우리 살림집 한옥. 우리나라의 살림집을 한옥이라고 부릅니다. 한옥에는 양반들이 살던 커다란 기와집과 서민들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울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아빠 한옥 근데 있잖아. 한옥 나무로 만든 집이었나? 나무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고 아 맞다. 아빠. 기와로도 봐봐.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아빠 봐봐. 왜 못을 가져왔어? 우리나라는 뭐 하나 없이 집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빨리 뭐 버리고 빨리 나무나 가져와. 어디서 나왔어? 내가 만들었어. 아 네가 만들었어? 아빠 봐봐. 우리나라는 못 같은 걸 안 하고 그리고 우린 못 하나 필요 없어. 야, 뭐 버리고 너그뭐 사는 가게 다 망치고 그리고 이거 다 망가뜨려. 다 망가뜨리면 그동안 나무집 좀 이따가 만든 것 좀 만든 것도 다 망가뜨려. 아니 그건 아니야. 같은 걸 다 옷을 이거 다 망가뜨려. 이거 그래서 남자들이 생활하는 사랑채, 여자들이 생활하는 안채를 담과 문을 따로 내어 지었고 횡랑채와 그곳에 딸린 마당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살던 집에는 사람이 사는 건물과 마당이 있었지요. 무슨 소리일까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지은 집을 모델로 삼아 집안 곳곳의 모습과 다양한 문을 보여줍니다. 한옥의 특징.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산의 모습 등을 생각하면서 집터를 골랐습니다. 집안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먼 곳에서 그 집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함께 생각했지요. 바람소리, 뒷마당 감나무 까치 소리, 앞마당 느티나무 매미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집안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집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 채의 건물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지요. 또한 남자와 여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달랐습니다. 여러 공간을 마련해서 서로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았고 각자의 생활을 배려했습니다. 기단을 높이 쌓아 올려 지었습니다. 땅에 가깝게 집을 지으면 습기가 올라옵니다. 여름에는 더 심해서 굉장히 눅눅했습니다. 그래서 기단이라고 부르는 돛돌을 여러 겹 쌓아 높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땅의 습기를 줄여 쾌적하게 살았던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처마가 깊습니다. 깊은 처마는 여름 태양이 높이 떴을 때 차양이 되어 뙤약볕을 가려주며 큰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오고 깊은 처마 아래 오래 머물러 집안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구들방과 마루가 함께했습니다. 구들을 놓은 방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주고 마루는 여름을 시원하게 나게 해줍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에는 더운 우리나라 날씨에 알맞은 집입니다. 한옥의 문. 한옥 한 채에 있는 문은 그 수와 종류가 많습니다. 한옥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 건축물이어서 외모가 단순하면서 소박하지만 막상 문을 보면 변화 있고 다채롭습니다. 한옥의 문은 위치나 쓰임새에 따라 모양이 달랐습니다. 방의 안팎을 나누는 벽에 낸 것은 방문, 집의 안팎을 가르는 것은 대문, 이 문에 들어서서 다른 채로 들어가는 중간문은 중문이라고 합니다. 기와집의 구성. 기와집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대문을 지나야 합니다. 대문에는 평대문과 소슬대문이 있는데 벼슬이 높은 양반은 소슬대문을 만들었습니다. 대문에는 거북 빗장을 달아 오래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길게 이어진 행랑채가 있는데 행랑채에선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했습니다. 행랑채에는 곡간이나 마곡간, 헛간 따위가 딸려 있습니다. 행랑마당에서 사랑채로 가려면 중문을 열고 들어서야 합니다. 사랑채에 올라서면 대청마루가 있고 규모가 큰 집에는 방과 대청마루 사이에 긴 창살을 들이웠어요. 이 문이 분암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문을 들어 올려 시원한 바람을 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들어열개, 들장지라고도 합니다. 사랑채는 손님을 접대하거나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사랑채에서 더 들어가 있는 안채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안채는 여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은 집안 식구들 식사뿐 아니라 제사와 손님 접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음식들을 저장하는 역할도 했죠. 부엌문은 널을 이어 붙여 만든 널문이고 드나들기 쉽도록 문지방을 초승달처럼 아래로 둥글게 깎거나 가운데가 밑으로 굽은 나무를 골라 쓰기도 했습니다.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묘라고도 하는 사당은 조상님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사방에 담을 둘러치고 기단 위에 사당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당 옆 낮은 담을 따라가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작은 뒷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담장의 일부분이어서 아기자기하게 꾸몄습니다. 추워? 좀 추워. 조금 추워? 아까는 뭐 바람이 오네 안 오네 그래가지고
살 정도면. 옛 사람들의 신발 박물관에 갔어요. 신발 박물관에 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어제처럼 축구 교실에나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축구가 제일 좋아요. 축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조용한 박물관은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박물관 중에서도 신발 박물관. 옛날부터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만 모아놓은 곳이래요. 혹시 무좀 있는 사람의 신발이 있으면 어떡하죠? 발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으악! 우리는 아빠 꽥꽥 무좀이 소리를 뭐야? 어? 무좀이 뭐야? 무좀 발에 이게 병 발가락에 땀 흘려가지고 제대로 안 씻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계속 가렵고 긁으면 고름 나고 하는 병. 그래서 무좀 있는 신발을 같이 신으면 같이 무좀이 올마. 아, 슬리퍼 같은 거 그 균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 맨발에 신발 신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무좀 안 걸리게. 그래서 땀 안 흘리게. 뭐 신발 신고 와서 뭐 잘 닦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발 닦은 다음에 발에 있는 물도 잘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해야 돼. 발걸레로 닦고 이렇게. 우리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웃었어요. 쉿!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재미있는 생각은 지금부터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풀잎이나 가죽으로 발을 감싸 묶고 다녔대요. 곰이라도 쫓아오면 얼른 도망쳐야 했을 텐데. 나요? 나라면 문제 없지요. 내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맞아, 너 축구 선수니까 달리기 알겠지? 저는 저런 신발을 신었어도 맨 앞에서 달렸을 거예요. 맨 처음 신었던 신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질긴 나뭇잎이나 풀잎 등으로 발을 감싸거나 동물 가죽으로 발을 묶고 다녔던 것이 맨 처음 신발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말을 탈 때 신었던 환은 장화처럼 목이 길어요. 맞아. 사냥 갈 때 가시덤불을 지나도 끄떡없대요. 신발이 종아리까지 감싸주니까요. 이랴 달려라 달려. 깊은 산속에서 사슴이랑 호랑이를 사냥할 때 힘차게 발을 굴러 용기를 주던 신발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탈 때 신었다. 고구려에서는 여자들도 말을 잘 탔는데 화는 남녀가 같이 신는 신발이다. 와, 금동 신발 진짜 커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막 부서지려고 해요. 신발 바닥에는 축구화에 붙은 진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이 신발은 임금님 무덤에서 나왔는데 진짜로 신고 다니던 신발은 아니래요. 아마 저 신발을 신었다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겠죠? 왕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러고 있어. 금동리 공주 무령왕 무덤에서 나왔다. 수위에 맞춘 것으로 신발 거죽은 금동판으로 되어 있고 안쪽 부분에는 은판을 대었다. 신발 목이 길어요. 까맣고 두툼해서 아주 따뜻할 거예요. 하지만 신고 벗기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퍼도 없고 끈도 없거든요. 벼슬을 한 남자들만 신었다던데 임금님 계신 방에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다 어선까지 훌러덩 벗겨지면 어쩌지요? 목화. 조선시대 관리들이 관복에 신던 신발이다. 바닥은 가죽으로 만들고 목 부분에는 두꺼운 천을 대었다. 딱 보니 알겠어요.
태사에는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신는 거예요. 신코에 있는 줄무늬가 닮았잖아요. 우리 아빠랑 나랑 신으면 진짜 좋겠죠? 나란히 나란히 큰 발자국, 작은 발자국, 나란히 나란히 아빠 발자국, 내 발자국. 태사해. 조선시대 양반집 남자들이 평상복에 신던 가죽신이다. 신코와 뒤축에 흰 줄무늬 태사문을 새겼다. 당해와 운해. 조선시대 양반집 여자들이 신던 화사한 색의 가죽신이다. 궁궐 안에서도 신어 궁해라고도 불렀다. 당해와 운해는 여자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민지랑 지연이랑 서영이랑 빨간 궁해를 보느라 정신 없어요. 궁궐에서 신었다니까 셋이 궁해 신고 왕비놀이 하고 싶은가 봐요. 왜?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해? 이거? 집신. 볏집으로 가늘게 새끼를 뽑아 엮은 신이다. 신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신었다. 신코에 구멍이 뽕. 지프로 엮은 집신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질기지 않아 오래 신지 못했지만 보기보다 따뜻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찜에 대롱대롱 매단 몇 켤레의 집신만 있으면 아무리 먼 곳도 무섭지 않았대요. 에헴, 장터를 지나서 산 넘고 물 건너 신령님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어흥. 설피는 신발 위에 덧 신는 신발이에요. 눈 오는 날 신고 다니면 미끄러지지 않았대요. 와, 이거 신고 눈 위에서 놀면 진짜 신나겠다. 맞다. 아빠 근데 있잖아. 이거 끼고 그거 뭐야? 눈싸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잘 피할 수도 있고 그쵸. 잘 던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자국이 나있네. 자, 일단 아니 근데 신발 신고 눈 위에 걸어가면 다 자국 나지. 설비 신었다고 자국 나는 게 아니고 눈 위에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위를 걸어가면 다 발자국이다. 개가 동물이 걸어가도 발자국이 남고 사람이 걸어가도 신발 자국이 남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바퀴 자국이 남고 그런 거지. 눈에 찍힌 발자국이 공룡 발자국하고 비슷할 거예요. 설피. 눈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하여 신발 위에 덧 신었던 신발이다. 나무 덩굴 종류로 만들며 산골 마을에서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딸깍딸깍 나무를 깎아 만든 나막신. 비 오는 날 찰방찰방 신고 돌아다녔대요. 오른쪽 왼쪽 한 짝씩 신으면 오른발 왼발 배 두 척을 탄 것 같아요. 둥둥둥 거기 길을 비켜라. 나막신. 나무를 깎아 만들어 비가 올 때나 진흙에서 두루 신었다. 굽이 높고 무거워서 먼 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다. 고무신은 나오자마자 인기 최고였대요. 말랑말랑 발도 안 아프고 질깃질깃 즐겨 오래가고 찔끔찔끔 물도 안 새고. 그래서 임금님이 궁궐에서 제일 먼저 신어보셨다는걸요. 후후, 임금님 옷에 고무신이라니. 고무신. 1910년에 들어온 고무신은 순종 황제가 제일 먼저 신었다. 1922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무신 공장이 생긴 뒤부터 고무신은 누구나 신는 신발이 되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얼른 모이세요.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줄을 세웠어요. 에이, 한참 신났는데. 재미난 생각이 머릿속에서 불쑥불쑥 쏟아나는 박물관도 괜찮은걸요. 축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가면 신발들만 남겠네요. 혹시 신발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춤이라도 추며 노는 건 아닐까요? 야호. 집에 왔더니 엄마가 축구화를 사왔지 뭐예요.
신발 상자에 커다랗게 쓰여 있었어요. 축구대장 김재민 신발. 아빠 근데 있잖아. 설피 있잖아. 설피 위에 부추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럼 발 따뜻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게 되겠지. 이거 생각이야. 축구대장이란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 축구화를 신발 박물관에 보낸다면 꼭 이렇게 써달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요. 아주 나중에. 진짜 축구대장이 된 다음에요. 정보마당. 우리 조상들의 신발. 일상생활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거나 모자를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을 보호할 수 없어 몸을 움직이는 여러 활동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발을 지켜주는 신발이 사고나 악귀를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신발은 성별, 신분, 계급, 종교, 문화 등을 나타내 왔습니다. 신발 박물관에 갔어요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신었던 신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된 신발을 보고 요모조모 상상하면서 조상들의 신발을 더욱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마당에서는 신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발에 관련된 풍속을 알아봅니다. 북쪽 기마민족의 신발 화. 옛날 북쪽에서 활동하던 우리 조상들은 목을 길게 만든 가죽 신발 화를 신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것저것을 거침없이 누빌 때 목이 긴 화는 발을 감싸주어 다치지 않게 해주었지요. 남쪽 농경 민족의 신발 2. 따뜻하고 기름진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조상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풀로 엮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말을 타거나 험한 숲을 지나다닐 일이 적어지면서 목이 없는 신발을 만들어 신었는데 이것을 이라고 부릅니다. 양반들이 신었던 신발 태사해. 해는 목이 없는 가죽신을 뜻합니다. 마른 땅에서 주로 신었던 태사해는 주로 양반집 남자들이 신던 것으로 가죽이나 헝겊회색으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갈 때 신는 목화와 백화. 궁궐에 드나들던 벼슬아치들이 신던 목화는 목이 긴 신발 화와 많이 닮았습니다. 국상에는 목화와 모양은 똑같지만 하얀 천으로 만든 백화를 신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무령왕의 신발 금동리. 무령왕의 무덤 안에서 발견된 신발은 왕과 왕비의 것이랍니다. 돌아가신 다음 입을 옷과 함께 만들어 두었던 신발이지요. 원래는 금동판 표면에 덩굴 무늬를 놓고 중간마다 꾸미개를 달아서 한들거리는 아주 화려한 신발이었답니다. 여자들 신발 운예와 당해. 조선시대 여자들이 신던 신발은 남자 신발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운예라고도 하고 당해라고도 하는 조선시대 여자 신발은 가죽에 고운 비단을 덧입혀 만들었고 때로는 그 위에 예쁜 수를 도아 만들어 수예라고도 했습니다. 나무 신발, 남학신. 비 올 때나 진흙탕에서도 두루 신을 수 있게 만든 신발로 제일 좋은 남학신은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물에 젖었다가 마르면 갈라지거나 터져서 밀랍을 녹여 가죽에 칠해서 신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신었던 고무신.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이 발에 고무나무 유액을 바르고 뛰어다니는 원주민을 보고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무나무는 뭐야? 고무나무 유액. 고무나무에서 고무나무라고 있는데 나무는 나무인데 고무나무야.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하는 것처럼 고무나무가 있는데 그 고무나무에서 그 액체가 나와. 액체. 그걸로 만드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고무나무야.
고무나무 그 유액, 액체를 바르고 뛰어다니는 원주민을 보고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무나무 유액으로 고무신을 만든 것이지요. 고무신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신었던 신발이랍니다. 아주 옛날부터 신은 집신. 2000여 년 전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어왔던 집신은 볏짚이나 왕고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수수가 끝나자마자 몇십 켤레씩 집신을 삼아 가족들이 신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눈밭에서 신는 설피. 눈에 미끄러지거나 눈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덧신입니다. 다래나무나 노라기나무 껍질을 벗겨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에 쬐어 타원형으로 구부려 만듭니다. 신발과 관련된 재미있는 풍속. 딸깍딸깍 남산골 딸깍바리.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남산에 많이 모여 살았는데 양반 체면에 집신은 신기 싫다며 나무로 만든 남학신을 주로 신었습니다. 무겁고 굽이 높은 남학신은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모양새가 흉했습니다. 이 선비들을 딸깍바리라고 불렀답니다. 사랑을 이어주는 신발. 우리 옛이야기 콩쥐팥쥐에서도 콩쥐의 꽃신이 사랑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신발을 사랑의 징표로 여겨왔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신발을 받은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책을 뜯어서 신발을 만들었다고? 조선시대에 한지로 만든 신발인 지신과 지총 미투리가 유행한 적이 있었고 종이가 귀해지자 책을 뜯어 신발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책을 뜯어 신발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신발나무 하나씩. 옛날에는 마을마다 동구 밖에 신발나무를 한 그루씩 정해두어 해져서 신지 못하는 집신들을 걸었습니다. 집신을 아무데나 버리면 발병이 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